토요일 1교시 중국 중세 철학연고 2에 해당하는 녹화분입니다. 지난번에 그 사기 부분을 다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곧바로 한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이 사서나 고전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라든가 고사를 듣고 여러분의 소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교감하면서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뭐 수능을 위해서 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공감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네. 가까운 벽을 한번 마주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선생님 먼저 읽으시죠. 맹상궁 열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쓸모없는 두 식객이 맹상군을 구하다. 열전에는 위에서 든 배기와 숙제를 비롯해 약 250명, 조연까지 넣으면 약 2,000명이 넘는 개성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전국시대의 제나라의 뛰어난 재상이었던 맹상군의 일화를 들어보자. 맹상군은 천하의 인재를 모아 식객으로 대접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배 중인 죄인까지 찾아오는 지경이라 그 식객만 해도 수천 명이나 되었다. 맹상군은 새로운 식객을 대접할 때 병풍 뒤에 서기를 두고 그의 부모 형제에 대해 기록하게 한 뒤 나중에 사자를 보내 부모 형제에게 선물을 전했다. 그 소식을 들은 식객이 감격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어느 날 밤 식객을 맞이해 식사를 할 때였다. 우연히 불빛에 가려 맹상군의 밥상이 안 보였다. 식객은 주인과 자신의 밥상에 차별을 둔다고 오해해 수저를 놓고 물러가려 했다. 맹상군은 자신의 밥상을 식객 앞으로 들고 가서 자세히 보게 했다. 식객은 자신의 행실을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그 때문에 맹상군의 평판은 점점 더 높아졌다. 맹상군이 제나라 왕의 사자가 되어 진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 식객 몇 사람이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도무지 쓸모없는 두 사람이 끼어 있었다. 한 사람은 개의 흉내를 내며 도적질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닭울음을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사람이었다. 맹상군 일행을 맞이한 진나라의 소왕은 맹상군의 힘으로 제나라가 강해질 것을 두려워해 일행을 연금하고는 죽이려 했다. 이에 맹상군은 소왕의 애첩에게 손을 써서 그 도움으로 풀려나려 했으나 애첩이 그 대가로 여우의 겨드랑이 털로 만든 옷을 달라고 요구해 공경에 빠지고 말았다. 똑같은 옷은 이미 맹상군이 소왕에게 바쳤고 그것은 천하에 둘도 없는 진품이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맹상군은 식객들과 의논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별다른 묘안을 내지 못했다. 그때 구석자리에서 한 남자가 나섰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밤이 되자 그 남자는 왕궁으로 숨어들어 소왕에게 헌상했던 그 옷을 훔쳐냈다. 맹상군은 그것을 내첩에게 바치고 풀려날 수 있었다. 일행은 서둘러 도성을 탈출해 위조한 통행증을 들고 캄캄한 밤에 함곡관에 도착했다. 그러나 규칙에 따라 아침에 닭이 울어야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소왕은 벌써 맹상군 일행이 도망친 것을 알고 추격병을 파견한 상태였다. 맹상군은 초조했다. 그때 일행의 말석에 앉아있던 식객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더니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주변의 닭들이 덩달아 울기 시작하자 병사들이 관문을 열었다. 이어서 추격병들이 뒤쫓아왔지만 맹상군 일행은 이미 함곡관을 떠난 뒤였다. 식객들은 그 두 사람에게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다 끝인가요? 읽을까요? 아니 스토리 됐습니다. 아니 내가 캡처를 지금 안 선생이 읽은 데를 빼놓고 해버렸네. 그럼 어쩔 수 없고 우리 그 식객이라고 하는 그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 때 식객들이 많았는데 식객들이라는 건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떠돌이 지식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이 자기의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식객들을 모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시춘추도 실제로는 3,000명의 그 식객의 그 글을 지어 올리게 하고 여부리가 그 중에서 이제 160여 편으로 편집해서 만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국경도 없고 재능이 한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 그 권력자에게 의탁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극단적인 예가 이제 맹상군의 지금 바로 예죠. 그러니까 다그룹 도둑질도 하나의 능력으로 자기 주군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구름수로서 그 함곡관의 관문을 열게 하는 그런 많이 알려진 그 스토리죠. 예. 그다음에 김민준 선생님 그 다음부터 읽으시죠. 부귀하면 인재가 모여들고 비천하면 친구도 다 떠난다. 맹상군은 한때 실각한 적이 있다. 그러자 식객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풍안이라는 자만 남았는데 그는 기묘한 책략으로 맹상군의 명성을 되찾게 해주었다. 맹상군이 실각했을 때 떠났던 식객들은 맹상군이 힘을 되찾자 다시 돌아오려 했다. 이에 맹상군은 풍안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다행히도 그대 덕분에 자리를 되찾았으나 그 사람들은 무슨 면목으로 나를 만나려 하는지 모르겠소이다.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다오. 풍하는 말거비를 메어놓고 수레에서 내려와 절을 올렸다. 맹상군도 수레에서 내려와 예를 표하며 말했다. 선생이 식객들을 대신해 사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생께서 말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필연적인 도리가 있다는 걸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은 사물에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은 사물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부귀하면 선비가 모여들고 비천하면 친구가 적은 것 또한 당연한 도리입니다. 선생께서는 아침에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드는 것을 보지 못했는지요? 날이 밝으면 다투어 문으로 들어가는데 날이 저물면 어깨를 늘어뜨린 채 시장 쪽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딱히 아침을 좋아하고 저녁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바라는 물건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께서 지위를 잃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났던 일을 두고 그들을 원망하며 일부러 식객이 오는 길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맹상군은 절을 하며 그 말에 따랐다. 김민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얻지 못하는 거는 포기한다고 그랬던가요? 유사한 말 한 적 있죠? 네. 이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내용이랑요? 지금 읽은 내용하고 관련이 있냐고. 아니요, 뭐 이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요? 모든 게 자기가 얻지 못하면은 버리고 사는 게 그러니까 이 가장 내용을 좋은 거. 보면 식객은 맹상군에게 하는 얘기는 결국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그들이 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가지고 실망하거나 지금 당신이 다시 복권하면서 식객들이 온다고 그럴 때 막을 필요 없다라는 그런 논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의 심리는 네. 내가 좀 가진 게 없더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예,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이치인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자기 욕망 때문에 네네.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게 더 문제다. 그렇죠. 그게 힘드니까 버리는 게 낫죠. 그 맹상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죠. 걔를 또 멀리 갖다 놓으면은 상관이 없으려나? 뭐라? 제대로 했는데 끌고 와야 되는 거네. 이 모니터가 두 개인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되네. 다른 화면에 띄워놓으니까 공유가 안 돼. 끌고 와야 되나 봐. 보이죠, 이제? 네. 예. 그 맹상군의 본래 성은 전씨예요. 전국 사공자, 뭐 춘신군, 신릉군, 한 명이 또 군자들은 맹상군. 전국시대 이 공자라는 건 뭐냐면 패자가 아닌
그 다른 그러니까 원세가들이죠. 당연히 이제 제 나라의 맹상군이니까 성은 전씨죠. 전문이고 맹상군이고 이름은 문이다. 뭐 전국식이 제 나라의 귀족이고 제 나라 우양인 전인제의 손자다. 정곽군 손자이며 정곽군 전영의 아들이다. 제선왕 전벽강의 질을 뭐 생질 조카 조카로 해야 되겠군요. 계보가 이렇게 되고 특별한 거는 없는데 뭐 맹상군은 그 장인 뭐예요? 부친이 남긴 풍부한 자산에 의지하여 봉지 서릅에서 여기 제자하고 요 저기 뭐예요? 지역명이 이제 연계되는 거고요. 널리 각국의 인재를 초빙하여 문화의 식객이 수천 명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것도 봐야 되는데 진나라는 원래 이제 인재들을 많이 구하던 나라니까요. 진나라 소왕이 구현약갈. 안 선생님이 네 글자 한번 번역해봐요. 그 현명한 사람들을 구하기를 그 칡같이 하였다? 갈, 목마르듯이 갈? 목마르다. 애타게 네. 애타듯이 현자들을 찾고 있었는데 맹상군의 그 유명세를听설 듣고서는 곧 뭘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를 초빙해서 진나라로 오게 하고자 했다. 그 정도로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승상으로 봉해줬는데 머지않아 도망쳐서 귀국했다. 뭐 이 정도로 그 맹상군이 그 당시에 널리 알려졌던 모양이죠. 예. 그 다음에 책 속의 명문장. 황 선생님이 좀 이거 안 보이겠구나. 안 선생님이 계속 읽어야 되겠다. 님 책이 있습니다. 아니 학교다 두고 이 책은 있죠. 책은 있어요. 네, 읽으세요 그럼. 책 속의 명문장. 연작 얀지 홍곡지지제. 작은 새가 어찌 큰 새의 뜻을 알리오. 소인은 큰 뜻을 품은 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시 황제가 다스리는 진제국에 대항하여 최초 반란군을 일으킨 진승이 젊은 시절 멋은 살이를 할 때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거창한 말을 했다가 동료들의 비웃음을 샀다. 그때 그가 한 말이다. 참 진승이 대단한 사람이죠. 어제 그 내가 편집하다 보니까 말을 잘못했더만 그 항우는 본기에 들어갔지만 진승은 공자와 똑같이 세가에 들어가요. 사기에 그 본기 있고 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별로 신경 안 썼구나. 네. 아니요, 어제 필기를 제가 진서 본기라고 필기를 해놨거든요. 빨리 고쳐 그럼. 세가야 세가. 예, 고쳤습니다. 예. 필기를 하는구나. 당연히 하죠. 여기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 뭐 전후 사정 별로 내가 조사를 안 했는데 연작 제비연자와 뭐예요? 참새 작자죠. 제비나 참새가
이게 이제 어찌 한자예요. 그러니까 어찌 하자나 어찌 언자나 다 통하죠. 어찌 알겠느냐. 홍은 기러기, 곡은 고니, 예, 고니의 뜻을 알겠느냐. 이렇게 사실은 가장 어찌라는 말이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어찌 기자거든요. 이렇게 반어사가 앞에 들어갈 때는 어조사가 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왕우장상 영유종호. 네. 왕우장상의 씨앗이 어디 따로 있다더냐. 네. 진승이 반란을 일으키고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 말이다. 네. 노예 출신인데 뭐 여기서는 차라리 영자인데 여기서도 역시 어찌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돼요. 네. 왕우장상.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재상이 어찌 시가 있는 것이겠느냐. 우리가 이제 토를 달 때는 보통 반어문에서는 리오, 제리오. 그거는 후자 다음에는 반어문으로 아. 예. 예, 그 다음에도 읽으세요. 대행불고색은 큰일을 할 때는 사소한 것은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유방과 항우와 천하를 다툴 때 진우수도 함양교회의 홍문에서 양웅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유방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탈출했다. 그때 항우에게 인사도 못하고 가게 되었다고 말하자 부하 번쾌가 그 말을 받아 한 말이다. 예,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문법적으로는 뭐예요? 큰 일에는 돌아보지 않는다. 뭐 세세하거나 그 뭐 조심스러운 거 그런 뭐 찌질한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황 선생님 그 양웅이 뭐예요 여기? 네? 양웅이 술자리를 가졌다는데. 유방의 부하들이죠. 두 영웅 아니에요? 아니 홍문에서 양웅이 술자리를 가졌대잖아. 이 항우와 유방 두 영웅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필기 잘 되니까 참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처음부터 이런 노하우를 알았으면 정말. 그 아까 예, 선생님 못 맞췄으니까 홍문이 아니고 스토리 읽어봐요. 한국말로 된 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일 텐데 잘 모르는 분들이. 그게 잘려요, 교수님. 그 우리들 나온 그 화면 때문에 한 예, 6분의 1 정도가 잘리는데, 교수님. 홍문이는 안 보여요? 네, 일부는 보이는데요. 교수님, 저 다른 일 때문에 전화 좀 받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기 안 선생님 읽으세요. 홍문현 또는 홍문의 회는 중국 진나라 말기에 항우와 유방이 함양 쟁탈을 둘러싸고 홍문에서 회동한 일을 뜻한다. 진승이 죽은 후 항량은 초의 회왕의 손자로서 심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똑같은 회왕이라고 일컫고 반진 세력을 집결시켰다. 기원전 208년 8월 항량이 전사하자 초나라 군사의 중심이 된 사람은 항우와 유방이었다. 9월이 되어 항우는 북로에서 유방은 남로에서 함양을 진격하게 되었는데 이때 해왕은 맨 먼저 관중에 들어간 사람을 관중왕으로 삼을 것을 약속했다. 항우가 거록에서 진군을 처부수고 또한 진나라 장수 장안을 항복시키는 등 하남 지방의 곳곳에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유방은 기원전 207년 10월에 한 발 앞서서 무관을 돌파하여 함양을 점령하고 진왕 자영을 항복시켜 관중을 지배했다. 유방이 먼저 관중을 지배하자 경노한 항우는 총력을 기울여 단번에 함곡관을 돌파하고 12월에 홍문에 진을 쳤다. 이 험악한 양자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유방이 사과하는 형식으로 열린 회견이 역사상 유명한 홍문지회이다. 항우 쪽에서는 이 기회에 유방을 죽일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항우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잃었으며
유방은 부하의 필사적인 활약으로 손쉽게 호랑이 굴을 벗어나 그 후의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그 후 항우는 군사를 함량으로 진군시켜 진왕 자용을 죽이고 시황제의 여산릉을 파헤쳐 진보 제화를 약탈하고 아방궁에 불을 질렀다. 그 불은 3개월에 걸쳐 계속 타올랐다고 하며 진도 함양은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이에 이르러 진은 시황제의 통일로부터 헤아려 3대 불과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도 중국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방궁을 불태운 일이에요. 이 항우가 열받아가지고. 근데 결국은 뭐 유방한테 졌는데. 그리고 이때 그 연애 때, 그러니까 부하를 잘 둬야 돼요. 이 번쾌가 끝까지 그 피신시키면서 몸으로 방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책에 그 다음에 명문장이 뭐죠? 도의불원. 예. 요 원래 그거 읽어보세요. 한글로 된 거. 도의불원 하자성에 복숭아와 자두는 말이 없지만 꽃을 보고 열매를 따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 나무 아래에는 저절로 길이 생기듯 인격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든다. 예, 그게 요 보세요. 원래 출전은 사기에 이장군, 오늘은 이릉 장군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이장군 열전에 대한 사마천의 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태사공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사공이 말한다. 태사공왈. 예, 잘 보세요. 전왈,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부종. 요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해오는 말에 이르기를 사마천이 하는 얘기예요. 예. 자신의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수령, 비록 명령을 내리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기 이장군지 위하라. 그것은 이장군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도 이장군, 준주녀 비인, 구불롱 도사. 내가 이장군을 보았을 때 직접 만났다는 거죠. 사마천. 같은 시대니까요. 이릉하고는 원래 또 사마천 친구 아니에요. 준주년 아주 평범하고 그 비루한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급사지일 죽는 날에 미쳐서 이르러서 천하 지여 부지 개의 진해. 아이고. 이거 다할 진짜 김인생 이거 간자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진짜요? 예. 예, 그것만 봐요. 진짜? 그것만 알아요. 왜 진짜 그러냐고. 네? 대시오. 아, 모두 극진하게 슬퍼했다. 아주 진해. 아주 끝까지 슬퍼했다 이거예요. 천하에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릉이라는 장군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 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피기 충실 심성 신우 사대부야라. 그의 그러한 충실하고 마음의 정성이 사대부들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다. 언활, 이건 속담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릉 장군을 평가하면서 쓴 글에서 인용한 속담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명했던 얘기인가 봐요. 돌이 불언, 복숭아나 오얏나무는 말하지 않지만 그 아래에는 저절로 지름길이 이루어진다. 이 지름길 해자거든요. 차원 수소나 가히 유대라. 이 말은 비록 작지만 짧지만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비유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릉 장군이 복숭아나 오얏나무처럼 그렇게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 밑에 따르는 부하들이 많았고 사후에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도리불언 하자성해. 요새 그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보야라는 그 결혼 중개회사 그 광고 카피가 뭐예요?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젊은 여자 베개 안고 있는데 그렇게 꽁꽁 숨어 있으면 하늘에서 신랑감이 아니 땅에서 신랑감이 푹 솟아 나오니. 예. 그다음에 남자한테는 그러고 있으면 뭐 신부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별로 관계 없는 얘기 같으네요. 예. 관계 있나요? 그 다음에 한글로 된 거 읽으세요. 저는 원문으로만 할게요. 주극증란, 낙즉 극비, 술이 과하면 흐트러지고 즐거움이 과하면 슬퍼진다. 제 나라의 위왕을 모시던 학자 순우곤이 왕에게 얼마나 마시면 취하느냐는 물음에 위왕이 답한 말이다. 거기도 출전이 안 나왔죠. 이거는 네. 사기 골계열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평범한 얘기긴 한데 주극즉란 김민선 이게 이를 끄자. 예. 술이 극에 이르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안 선생님 뭐 기억나죠? 예, 뭐가요? 주극즉란 근데 극자가 책에 나와 있는 극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글자인가요? 뭐가 달라요? 저 글자가 이 글자인가? 좀 이따 내가 확인할게요. 네.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슬퍼진다. 슬픔이 온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만사가 모두 그러하다. 요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언불가극, 극지이세라. 말은 극에 이르서는 안 된다. 극에 이르게 되면 쇠하게 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직언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논어맹자 보면 경대부가 3번 간언을 해서 만약에 종족 그 동성동본으로서 경대부가 된 사람이 같으면 3번 정도 간에서 듣지 않으면 그 제호를 교체하거나 추방하는 것이고 만약에 능력에 의해서 발탁된 경대부라면 3차례 간에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나라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언을 하더라도 그게 이르면 안 된다. 언불가극. 그 다음에 야랑자대.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뜻이다. 야랑은 한나라 때 중국의 서남 쪽에 있던 소수 민족의 나라인데 한나라의 사자를 맞이한 야랑국의 왕이 자기 나라가 한나라보다 더 크다고 자만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예, 이거는 서남쪽 오랑캐 열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진왕이 한 사자에게 말하기를 한나라와 누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법적으로 좀 이제 대화체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한나라와 우리나라와 누가 큽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아주 쪼매한 나라인데 근데 이 야랑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서로 왕래가 없기 때문에 길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각각 한 주의 주인으로서 한 나라의 광대함을 몰랐기 때문이다. 야랑자대. 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로 이런 사자성어는 잘 쓰지는 않는데 이 일본 학자는 명문장으로서 이걸 또 제시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걸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극자. 이 극자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 거의 같은 글자구나. 음. 예. 그렇게 질문하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간자인데요, 간자. 한자예요? 아까 그게 간자예요. 먼저 네. 듣고의 간자고 지금은 번자 그대로. 전체적으로. 안 선생님 더 마무리 해버려. 노트까지. 기저체, 역사 사실을 서술할 때 본기, 열전, 지, 연표 등으로 구성해 서술하는 역사 서술의 체제. 구론, 전국시대 때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었다. 이름은 평이고 자는 원이다. 진나라 장이의 모략을 꿰뚫어보고 그의 휘둘리는 회왕을 필사적으로 말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초나라의 앞날에 절망하여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 항우, 진나라 말기에 유방과 천하를 놓고 다툰 무장. 유방, 자는 개이며 한나라를 세운 황제이다. 한나라 왕으로 4년 동안 재위했고 황제로는 8년 동안 재위했다. 영포의 반란을 평정하던 중 가슴에 화살을 맞았는데 그 상처가 재발해 53세에 죽었다. 여상, BC 12세기경 주나라 초기의 정치가이자 병략가로 제나라의 시조이다. 성은 강, 이름은 상이며 본명은 여상으로 속칭 태공망이라 한다. 뒤에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평정해 그 공으로 제나라의 봉함을 받아 그 시조가 되었다. 예, 다 백이와 아는 숙제, 얘기지만 또 있어요? 남았나? 백이와 백이 숙제. 숙제 예, 맹상군까지. 예. 백이와 숙제, 주나라의 전설적인 형제 성인이다. 본래는 은나라 고죽국의 왕자였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하다가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떠났다. 그 무렵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토멸하고 주왕조를 세우자 두 사람은 무왕의 행위가 인위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 맹상군, 제나라의 공족이자 전국시대 말기의 사군 가운데 한 사람, 선왕의 서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 후하게 대접해 그 명성과 실력을 과시했다. 제나라와 위나라의 재상을 역임하고 독립해 제후가 되었다. 예. 근데 이게 이 양반들은 말이죠. 곡식, 일반 곡식보다 더 비싼 고사리 이 몸에 좋은 건데. 이 정리하면 태공망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태공이 바라던 사람? 네, 태공이 누구예요? 강태공. 예? 여상. 아니요. 그 문왕이요, 문왕. 문왕? 태왕 그 문왕 문왕의 맞나요? 아버지죠. 문왕의 아버지. 예. 오셨어요, 이현주 선생님? 예, 아까 왔습니다.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아니요. 예, 화면을 안 보고. 네. 그다음에 여기 구론이 뭐 절망 스스로 몰아가지고 다 이거는 아니고요. 낙향에서 이제 외로움을 겪으면서 이제 시를 짓다가 나중에 죽죠. 구론에 대해서만 좀 잠깐 볼까요? 뭐 오늘은 사기만 정리하는 걸로 하고 한서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네. 이현주 선생님 점점 화면이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아, 그렇습니까? 전기 어? 불을 켜놔서. 공부방이세요? 예, 그냥 공부방입니다. 서재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좀 고급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유, 별 말씀을요. 예, 구론. 안 선생님 여기 위에 또 역시 잘리나요? 저요? 아니, 잘리지는 구론. 않는데. 보여요? 예, 잘 보여요. 근데 황수임 선생님 왜 잘린다고 자꾸 그러지? 이거 화면을 왔다 갔다 조절하면 되는데. 전국시기의 초나라의 시인이자 정치가 뭐 이건 태어난 거고요. 이 양반이 그 관직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요. 이 삼녀대부라고 해서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부사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게 부라고 읽으면 안 되죠. 이 존칭이니까. 보로 읽어야 맞아요, 원래. 어부사.
진짜 이 어부사에 나오는 명문장이 너무나 많죠. 황수 선생님 기억나는 사자성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해졌는데 구런이 그 뭐라, 도가의 현인과 어부랑, 얘기하는 얘기는 어부랑 생각나. 대화하는 스토리잖아요. 네네. 상랑지수 탁해오든 맞아요. 발을 할 씻고 때는 예? 창랑의 물이 깨끗하면 깨끗하면 더러우면 발을 씻고 깨끗하면 갓끈을 갓끈을 씻는다나? 씻는다. 어부하루에는 뭐 가슴 털어 옷을 털어 입는다는. 그 다음에 여세추위. 음. 어부는 여세추위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음, 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신욕자 필탕관? 그거 아닌데? 그렇죠. 왜 그거야. 그 더러운데 내가 어떻게 오염될 수 있느냐 이렇게 구런이 얘기하니까 어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더러우면 진흙탕에 들어가서 같이 그냥 해짓고 놀고 그 다음에 이제 구런이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모두 취해 있는데 나 혼자 깨어 있다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같이 뛰어들어서 술찌검이라도 같이 먹고 같이 취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고고한 척하고 수척해져 있냐. 이 어부와 이 구런, 그러니까 구런이 스스로 지은 그 문장이지만 명문장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가끔 고백을 하잖아요. 뭐 그 느끼는 내 여러분이 자유인이다 이렇게 부럽게 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역시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그물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그물망이 따로 있겠지만, 여러분처럼 제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빗대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특히 뭐, 다 각자 다 장단,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어부사는 뭐예요? 그 어부의 그 심정은 곧 말한 뭐예요? 구론의 심정이죠.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결국은 스스로 명나수라고 이 멱자예요. 예, 명나 이건 나열할 때 놨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현주 선생은 간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음을 놨자입니다. 명나수에 빠져서 자신이 스스로 초나라를 위해서 순국했다. 예. 그 시점 뭐냐면 초나라의 수도가 영이거든요. 초나라의 영이라는 수도가 진나라 군대에게 공격받아 파괴된 뒤에 어떻게 보면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또 애국자죠. 불후의 명작이라고 알려져 있죠. 초사. 그중에 특히 어부사는 뭐 이 초나라가요. 누구 고향이에요? 노자 장자 고향이에요. 장나라가 여기가 진나라라면 여기가 중원이면 요쪽이 다 초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양자강이 지나가고 양자강. 그 뭐예요?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그러니까 이 사상이나 이 분위기가 낭만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장자 같은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북쪽 지방은 중부 이북은 뭐야? 척박하니까 이지적인 사상, 뭐 묵간이, 뭐 유간이, 법간이 이런 사상이 주로 배태되는. 그러니까 요 지역이 주로 낭만주의 문화를 배태한 지역이고 역시 구론 또한 그러니까 이게 다 근원이 있는 거죠. 구론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뭐 승옥이라든가 당륵이라든가 경수 같은 사람들이 모두 이 초나라의 문학적인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네. 군자의 대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죠. 군자급에 유명한 그러니까 권세가의 한 명이었다라는 평까지 맹상군의 어떤 인격을 흠모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일하로만 많이 뜬 사람이에요. 특히 같이 수행했던 전직 도둑과 이 도둑이 옛날은 그냥 도둑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들 의적일지매라는 거 읽어봤나요?
네, 예,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어르신은 다 저는 그게 초등학교 다닐 때 국한문 이것도 내 자랑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는 뭐 하셔도 하면 되겠구나. 그 동네 아주머니들 밤에 사랑방에서 이 다른 어떤 부업하실 때 제가 또 초빙대 가가지고 의적일침에 뭐 그다음에 하여튼 읽어드리고. 예 그걸 읽어요. 지금도 아주 뭐 생생하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누구죠? 홍길동 말고 또 임꺽정. 예, 읽었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도둑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객도 일반 자객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자객 결전도 있었던 거죠. 하여튼 사마천이 그 다양하게 자기 시각에서 신분귀천을 가리지 않고 후세에 물론 또 이제 사마천이 훌륭한 점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만큼 방대한 자료를 남겨놨기 때문에 아들이 궁용을 당하고 나서도 그 저라도 그래요. 그 아버지가 남긴 거는 예전에는 많이 버렸는데 돌아갔을 때 그 저 코트 같은 거 살아있을 때는 제가 입고 다닐 게 많았는데 많이 버렸던 게 지금은 아쉬워요. 지금 있으면 저는 굉장히 아끼고 싶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써준 족자라든가 병풍은 다 제 방에 그다음에 거실에 하나 그 액자는 두고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워지고 예. 옛날 분도 그랬잖아요. 나이 들면 자꾸 조상묘 쉴 데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멀쩡한 비석 다시 교체하고 잔디 다시 입히려고 그러고 김진 선생님 뭐 질문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 참 주말에 바쁘실 텐데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심 빠빠이.